이러한 EPS의 증가가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 보통 우리는 저 PER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EPS 성장률이 중요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적 주식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재무제표는 통상 단일 기업보다는 다른 기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각 기업은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절대치를 비교하기보다는 재무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상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각각 과거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EPS입니다. 한국 증시 주당 순이익 올해 33% 증가 예상이라는 기사를 봤다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EPS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EPS는 한 주당 얼마만큼 순이익이 나타나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EPS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누면 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한 주당 얼마 만에 이익을 창출해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PS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수는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EPS가 결국 투자의 바로미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PS의 증가가 주가의 상승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PER이라는 용어를 살펴보겠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 PER 2.9배, PBR 0.4배, 저 PER이다라는 이러한 또 신문 기사가 여러분들의 눈에 자주 들어오게 됩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당 순이익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EPS를 얘기하는데요. EPS에다가 PER을 곱하면 주가가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PER은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당 순이익은 확정이 되죠. 한 주당 얼마만큼 순이익이 나타나는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PER은 특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치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기업의 상황이 좋아 보이면 PER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주가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의 미래 전망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즉 PER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PER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될 게 EPS 곱하기 PER은 주가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EPS가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요. 또한 그 기업에 대한 심리적인 지표인 PER도 덩달아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주가가 원활히 상승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PBR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PBR이라는 용어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가가 순자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 이하에서 거래가 된다. 즉 0.69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BR이란 용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지선이란 용어와 PBR이란 용어는 매우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러한 경우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 수준을 확인한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봤다시피 EPS와 PR과의 관계가 주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PBR을 얘기한다는 것은 성장성보다는 자산 가치만큼 주가가 적용을 받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PEG라는 개념입니다. PEG는 성장 주식의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EG는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보통 우리는 저 PER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PER이라고 한다면 대략 20배 수준 이하의 주식들을 얘기하는데요. 만약 PER이 40배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이 저 PER인지 우리는 쉽게 판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PS 성장률이 40%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PER 40배는 매우 적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PER이 40배이고 EPS 성장률이 40배라면 나누게 되면 1이 나오죠. 1이 나오게 된다면 적정한 PER을 현재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EPS 같은 경우는 확정치가 나오죠. 여기에 EPS 성장률에 따라서 PER을 부과를 하게 된다면 얼마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될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PEG는 낮을수록 좋고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거 EPS 성장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EPS 성장률이 중요하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펴본 재무 비율을 HTS상에서 어떻게 살펴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재가 창을 여시고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기업명을 입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란을 클릭을 하시면 요약된 재무 데이터가 나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구성된 것으로 봐서 뭐다?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기열로 나오죠. 2018년, 2019년, 현재 2020년이기 때문에 2019년과 18년은 확정치고요. 2020년은 예상치입니다.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 확정치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어차피 2020년 미래에 대한 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증가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매출액은 대략 한 5%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2%, 순이익은 50% 감소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순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주당 EPS가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47% 감소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PS가 감소하면서 PER은 약 17배로 올라가게 되죠. 이만큼 올라가게 됨으로써 PER은 증가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PBR 같은 경우도 1.1배에서 1.49배로 약 35% 증가했다. PBR 1배 이상에서 거래되면 무엇다? 약간의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1배 이하에서 거래되면 저평가 구간이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PS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PBR이 증가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기업을 한번 좀 살펴보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급감했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 EPS도 감소폭이 크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왜 PER은 올라갈까요? EPS가 감소하니까 PER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한 효과일 뿐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EPS와 PER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폭이 더 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EPS가 상당폭 증가하고 EPS가 증가함에 따라서 펀은 낮아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PS가 증가하는 폭의 만큼
PBR도 동반해서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PEG는 어떻게 구할까요? PEG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ER을 EPS 증가율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